오늘날 경제력을 이용한 잔인하고 광범위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화폐 전쟁이다.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변하고 권력의 축은 이동하고 있다. 확실한 강자가 세계를 제패하기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 중국, 유럽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한 이 책은 달러와 위안, 유로, 금까지 각 화폐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했다. 달러의 트라우마는 대공황, 위안은 화폐 불안, 유로는 독일. 경제적으로 미국과 친밀하며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운 한국. 강대국의 두려움을 간파해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각 화폐의 향방에 따라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제시하는 책. 바로 화폐 트라우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길 정도로 큰 충격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적 바다에 빠졌던 아이는 커서도 물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개인에게 적용되는 트라우마라는 의학 용어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켰는데요. 이 책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확인한다면 미래 경제 예측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011년) 미국의 공공부채 규모는 14조 달러를 넘어섰다. 국가의 빚을 탕감하는 데만 미국인 전체가 꼬박 1년 동안 일해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미국은 부채로 연명하면서도 긴축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1920년대 대공황에 대한 전 국민의 뿌리 깊은 트라우마 때문이다. 대공황 당시 미국은 산업 생산량이 50%가량 줄어들고 남성 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다. 미국의 정치가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대공황 이후 긴축 재정을 실시해 소비를 위축시킨 것이 경기 후퇴를 가속화시켰다고 믿는다. 미국의 이런 디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2008년 금융위기의 대응 방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거의 0%로 기준금리를 묶어두고 양적 완화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릴수록 화폐 가치는 잠정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무역 경쟁력은 다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 대량으로 유통시킨 달러가 세계 곳곳을 돌며 투자 심리를 촉진시키고 거품을 양성하면서 기축통화 달러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외환 보유고 가운데 달러의 비중은 60.5%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역시 외환 자산을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다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폐는 바로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위안이 중국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말한다. 위안 시세를 그토록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엔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다. 저자는 위안의 트라우마를 최근 100여 년의 중국 역사에서 찾았다. 전쟁과 내전으로 혼란이 지속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화폐가 바뀌어 자국 화폐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통제하며 위안의 시세를 타국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성과가 이어져야 했다. 중국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저평가된 위안이다. 현재 중국 당국은 투기자금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외환 시장에 대한 개방을 미루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세계 기축통화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기 세력을 막고 거품을 방지해야 하는 중국은 딜레마에 진입한 상황이다. 폐쇄적인 중국의 외교 정책과 위안의 좁은 입지로 인해서 기축통화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중무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간과할 수만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에 버금가는 유럽연합, 유로의 트라우마는 무엇일까요? 오랜 단일 화폐에 대한 열망 끝에 1999년 1월 유로가 출범했다. 경제 규모와 문화가 다른 17개 나라가 유로라는 화폐를 통해 하나의 경제 체제로 묶이게 된 것이다. 유로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독일의 독주를 견제해야 했으며 보다 안정적인 화폐 정착을 위해 회원들 간의 건전한 재정이 요구됐다. 달러의 약세로 유로가 강세를 띠며 유로존은 경제적인 안정과 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투자처를 찾던 투기 자본이 유럽연합으로 모여들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그리고 2010년 5월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로 위기가 촉발됐다. 그런데 화폐 발행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유로존 내의 움직임에 독일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기에는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 1921년부터 2년 사이에 이틀에 한 번꼴로 물가가 2배씩 폭등했다. 이 때문에 저자는 독일이 자국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 재정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 전망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달러나 위안에 비해서 유로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유럽의 재정 위기, 유로존에서 벌어지는 경제 상황에 단순히 방관자적인 입장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달러와 위안, 유로는 각각의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정한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달러, 위안, 유로가 탄생하기 전 오랜 역사 동안 화폐를 대신했던 것은 바로 금입니다. (1990년대) 경제 평화 시대에 금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증시 침체와 맞물려 금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달러의 위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강구하던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 보유고를 늘리는 쪽을 선택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금을 매입해 보유고를 40톤 늘린 상황이다.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시작하기 전 금은 가장 중요한 교환 수단이었다. 금이 화폐의 중심이 되면 금 보유량에 따라 화폐의 발행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통화 남발로 인한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본이제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시중에 존재하는 금이 통화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통화량을 금으로 감당하려면 금 가격은 1온스당 13,500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는 현재 거래 금액의 약 8배에 달한다. 또한 금과 발행화폐를 묶게 되면 자유롭게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채무가 성장을 앞질러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그 어느 화폐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화폐 전쟁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는 길, 바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간파하고 이를 주도면밀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화폐 트라우마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러,
위안, 유로 등 각 화폐의 트라우마와 과거 트라우마의 기억이 각 나라가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구절이 특히 인상적입니다.